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공학이라는 한 과목을 이제 끝을 냈습니다. 이제 기능사는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과목을 끝냈고요. 이제 8, 9, 10, 11강 해서 총 4강 동안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배우고 이제 남은 2과목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컴퓨터는 많은 일들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를 하냐 봤더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코드는 명령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총 3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두 번째로는 처리를 하고, 세 번째는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덧셈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은 뭘 더할 건지 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요 각각의 두 숫자를 입력을 받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은 덧셈을 합니다. 그 두 숫자를. 그러고 나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 주죠. 네, 요게 이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냐고 하면은 컴퓨터를 뜯어보거나 막 분해해보고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아마 잘 알 텐데,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영어로 하면은 중앙 Central 처리 Processing 장치 유닛이라 해서 얘를 줄임말로 뭐라 하냐면은 CPU라고 합니다. CPU는 그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컴퓨터의 모든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CPU라고 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아까 명령어를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 명령어는 우리 사람이 이제 쓰는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의 언어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요소들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장치에 입력을 해라,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은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여기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산술 연산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dd, sub, multi, divide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었고요. 논리는 뭐가 있었냐면은 and, or와 not, not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3개에다가 XOR와 XNOR와 NOR와 NAND, 버퍼 이런 식으로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산술 및 논리 연산이어서 연산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거나 연산을 하거나 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을 CPU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CPU 안에 있는 이 기억 장치 이름은 뭐냐면은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죠. 레지스터는 1비트짜리 플립플롭을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하는 작은 메모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억 장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량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서요. 용량이 커지면은 속도는 느려지고요. 용량이 작아지면은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른 속도를 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용량은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 하나로만은 모든 데이터를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 다른 기억 장치들, 다른 메모리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램, 롬 들어봤나요? 이 같은 경우는 주 기억 장치라 하고요. 그 다음에 HDD, SSD, USB 얘네 같은 거를 뭐라 하냐면은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PU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용량은 커집니다. 근데 용량이 크면 속도가 어떻게 했냐면은 속도는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주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용량은 적고 속도는 빠르고요.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용량은 적고 속도는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는 우리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인터넷 하다가 느리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CPU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를 요 주기억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에 나눠서 저장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을 막 처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외부에 있는 그 데이터들도 꺼내와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느린 속도를 가진 보조 기억 장치 혹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CPU가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요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캐시고요. 얘는 이제 주기억 장치와 그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위치를 해서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입출력이 들어갑니다. 입출력 장치, 예를 들어서 키보드, 마우스, 뭐 프린터,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입출력 장치겠죠. 얘네들은 사람이 쓰잖아요. 사람이 입력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CPU가 그걸 하나하나 받고 있기엔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너무 이 속도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버퍼, 네, 스풀링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버퍼링이랑 스풀링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점은 얘는 프린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 속도 차이 하면은 스풀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제 제어 장치에서 뭐
그 입력해, 출력해, 혹은 기억장치에서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낼 때, 명령을 내리면은, 여기 주기억장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서 CPU로 넘겨주겠죠. 그러면은 얘는 뭘 타고 요 데이터가 이동을 하냐면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여기 컴퓨터 안에는 내부 버스가 있어서요. 아까 말했듯이 제어 신호를 보낼 때도 버스로 태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올 때도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억 장치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메모리에도 우리가 집을 찾아갈 때 주소가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야 라고 하는 주소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어 버스, 두 번째 데이터 버스, 세 번째 주소 버스. 이렇게 버스의 종류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니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를 대규모 집접 회로의 칩에 내장을 시킨 것이 또 있는데 얘 이름 뭐냐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라는 거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선을 가리키는 걸로 굉장히 작은 거를 보통 지칭을 할 때 마이크로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작은 칩에다가 프로세서 처리 장치를 넣었다 라고 해서 작은 프로세서라 해서 이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얘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CPU를 하나의 대규모 집접회로의 칩에 내장시킨 것은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칩하고 내장 이 2가지 키워드를 보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도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레지스터는 아까 속도가 어떠냐 했냐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속 임시 기억 장치라 하고요. 근데 봤더니 여기 임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임시가 뭔가요? 잠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진짜 빠른데 잠깐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료를 일시적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용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용량이 적다 보니까 얘는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레지스터로 전송이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내용은 어떻게 지워지고요.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던 새로운 내용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컴퓨터는 항상 발전시킬 때 보통 어떻게 발전시키면 더 빠르게 그렇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연산, 속도 향상에 사용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워드 크기나 메모리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레지스터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레지스터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네 그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에서 쓰는 레지스터가 각각 따로 있는데요. 얘네 이름이랑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키워드 이 2가지를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할 레지스터를 instruction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얘를 한국말로는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영어는 약어를 좋아합니다. 약어 어떻게 달까요? 여기 I, R로 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외웁니다. 첫 번째 한국말로 명령 레지스터, 두 번째 영어로 instruction register, 세 번째 약어로 IR. 이렇게 얘네가 명령 레지스터는 뭐다?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할 레지스터다.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얘도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고요. 한국말로도 똑같이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럼 얘는 약어로 어떻게 쓸까요? 그쵸?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PC. 그 다음에 얘는 기억 장치의 주소를 기억할 레지스터. 얘는 메모리 어드레스는 주소입니다. 주소 레지스터 이거요. 약어로는 MAR입니다. MAR. 자, 다음은 기억 장치에서 전송된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얘는 메모리 그대로 읽습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어로 MBR입니다. MBR. 지금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MAR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이 좀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내용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요. MAR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MAR은 뭘 기억하냐면은 지금 어디 접근했습니까? 100번지 접근했죠? 그러니까 100번지의 주소를 그것의 주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는 100입니다. 근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만약에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 뭐 200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MBR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거든요. 그럼 얘는 뭘 기억한다? 200을 기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주소를 기억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내용을 기억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산장치에서 쓰는 레지스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장치는 연산, 덧셈하고 뺄셈하고 엔드하고 오어하고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를 accumulator라 하고요. 한국말로는 누산기라 하며 얘는 약어로 어떻게 쓰냐? ACC라고 씁니다. AC라고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시적으로 뭘 기억해? 연산의 결과를 기억한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얘는 한국말로 똑같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라 하고요. 얘는 주소 변환을 위한 레지스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얘는 똑같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얘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하냐면 1비트씩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이제 밀어주는 그런 레지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을 시키는 레지스터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한국말로는 상태 레지스터고요. 얘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입니다. 그 상태로 하면은 오버플로, 자리 올림, 인터럽트 등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였냐면은 CPU를 칩에다가 내장시킨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하고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 언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RISC라고 해서 Reduced Instruction, 그러니까 함축된 명령어를 쓰는 이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CISC, Complex Instruction, 얘는 복잡한 명령어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각각 외워주면 참 좋은데요. 솔직히 어려워서 선생님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외울 사람은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ISC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CISC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명령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max라고 해서 뭐 최대값을 두 수를 줬을 때 최대값을 판별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얘는 뭐 두 개의 숫자만 넣으면 돼요. 막 1이랑 2를 넣었을 때 누가 더 크니 했을 때 얘 결과값은 2가 출력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러한 이제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명령어가 많다는 거는 전력 소비가 많고 명령어를 설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하므로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명령어를 많이 안 쓰니까. 근데 만약에 이 max라는 거를 이 함축된 명령어에 쓴다고 칩시다. 얘는 뭐 비교, 저장, 뭐 이러한 등등의 명령어가 다양한 명령어가 있다고 칠 때 요 맥스 최대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요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서 요 맥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명령어 종류가 적은데 요거를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반복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레지스터가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복잡해집니다. 반면에 이제 명령어 종류가 적다 보니 전력 소비가 적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컴퓨터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각각 썼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뭘 타고 이동했는지, 네, 그리고 버스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제어, 데이터,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정의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의 종류들, 이건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